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묻혀버린 채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0세 할머니 한 분이 경찰서에서 완전히 무시당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의 정체는 잠시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순, 올해 70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가 경찰서에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5살 손자 준호가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뭘 했다는 거야? 고급 외제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대요. 차 주인이 전손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할머니, 어떡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시간은 없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강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호 이 녀석이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통제가 안 됐는데 이번엔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싶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떡해요? 차 주인이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3천만 원이라뇨?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서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손에 땀이 촉촉해졌습니다. 일단 준호부터 만나보자. 민원실로 들어가니 준호가 푸른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 이 녀석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나오는데 길에 세워진 멋진 차가 있어서 그냥 올라가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남의 차 위에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 차 주인이 오고 있어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저기요, 할머니시죠? 제 차에 손상을 입힌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는데요. 목소리부터 위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볼 수 있을까요? 볼 필요 없어요. 이미 전손 처리 견적서 나왔어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 차가 5천만 원짜리 수입차예요. 루프에 올라가서 흠집 난 것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도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3천만 원도 적게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협박적인 말투로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형사고발하겠다. 손자 인생 망치고 싶으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잠깐만요. 정확한 피해 금액부터 확인해 봅시다. 담당 경찰관에게 말했지만 그 경찰관의 태도도 영 시원치 않았어요. 할머님, 그냥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형사사건이 되면 손자분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3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맞습니까? 에휴, 할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이런 일로 법정 가면 더 복잡해져요. 경찰관의 말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귀찮은 민원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차 주인은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할머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하세요. 제가 바쁜 사람이에요. 오늘 밤 안에 합의서 안 써주시면 내일 아침에 바로 고소할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성급하기는요? 제 차에 올라가서 손상시켜 놓고 이게 뭐예요? 할머니, 손자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손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만 가해자로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경찰관님,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보험사 감정을 받아보면 안 될까요? 할머님, 그런 건 시간만 오래 걸려요. 그냥 합의하세요. 경찰관도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였어요. 우리가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70세 할머니와 20대 손자, 그리고 울고 있는 며느리. 뭔가 약자로 보였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차 주인은 계속 협박했고 경찰관들은 우리를 귀찮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회의 짐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어디서든 무시당하는 느낌. 특히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더욱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 상황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민원실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차 주인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고 경찰관들은 빨리 마무리하라는 식으로 압박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3천만 원 아니면 고소할 거예요. 지금 합의서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잠깐, 경찰서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서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할머님, 서장님이 이런 사소한 일에 나설 리 없어요. 그냥 합의하세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박영순. 박영순 청장님이신가요? 뒤돌아보니 젊은 경찰관 하나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가 뭐길래 상황이 바뀌는 걸까요? 그리고 3천만 원 협박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 젊은 경찰관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혹시 박영순 전 경찰청장님이신가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0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경찰청장에서 퇴임할 때까지 이 강남서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그 젊은 경찰관은 제가 마지막으로 직접 지휘했던 팀원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왜 그랬을까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미 무시당한 마음에 상처가 깊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서에서 모든 경찰관들이 저에게 경례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차 주인은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할머니, 뭐하고 계세요? 빨리 결정하세요. 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담당 경찰관도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님, 정말로 합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조서 작성하고 사건 접수해야 하는데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때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어머님, 그냥 합의해요. 돈은 어떻게든 구해보죠. 3천만 원이요? 우리 집 전세금이 겨우 2억인데 3천만 원이라니. 며느리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손자 준호도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차 한 대에 올라갔다고 3천만 원이라니 30년간 각종 사건을 처리해온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거든요. 잠깐만요. 차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뭘 봐요? 이미 견적서 나왔다니까요. 차 주인이 소리쳤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3천만 원을 줍니까? 차를 보여주세요. 마지못해 우리는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흠집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거 보세요, 할머니. 여기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차 주인이 루프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흠집이 있긴 했지만 뭔가 인위적으로 더 긁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이 흠집들 다 오늘 생긴 건가요? 당연하죠. 당신 손자가 올라가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흠집의 깊이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경찰청장까지 지낸 제 눈에는 뭔가 수상해 보였거든요. 이런 류의 보험 사기 사건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경찰관님, 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 보셨나요? 블랙박스요? 그런 걸 왜 확인해요? 현행 범이잖아요. 담당 경찰관의 대답에 더욱 의심이 들었어요. 현행 범이라고 해서 증거를 확인 안 하는 게 어디 있나요? 그래도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하려면. 할머님, 자꾸 그러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합의하세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이게 경찰의 태도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차 주인의 다음 말이었어요. 할머니, 사실 저 좀 급해요. 오늘 밤 안에 합의 안 해주시면 내일 5천만 원으로 올려서 고소할 거예요. 5천만 원이요? 처음에 3천만 원이더니 이제 5천만 원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경찰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도 실랑이는 계속됐습니다. 차 주인은 점점 더 거만해졌고 경찰관들은 우리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금 합의서 안 써주시면 큰일 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평생 정의를 위해 일해왔는데 정작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손자 준호는 죄책감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요. 그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어요. 70세 할머니,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는 모습. 한때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경례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마음속으로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합의하겠어요.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경찰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서장은 숨을 헐떡이며 우리가 있는 민원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영순 청장님? 그 순간 민원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차 주인도 담당 경찰관도 모두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서장이 저를 보는 순간 온 민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영순 청장님, 정말 청장님이시네요. 서장은 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담당 경찰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차 주인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서장,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청장님, 김 경사가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 청장님이 맞으시네요. 그때서야 처음에 저를 알아봤던 그 젊은 경찰관이 나섰어요. 서장님, 제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일단 연락부터 드린 겁니다. 10년 전에 청장님께서 직접 저희 팀을 지휘하셨거든요. 담당 경찰관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청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이 할머님이요? 할머님이 아니라 박영순 전 경찰청장님이십니다. 서장의 목소리가 엄하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응대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 순간 차 주인의 얼굴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경찰청장이라고요? 그게 무슨...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10년 전에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원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차 주인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고 담당 경찰관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정확히 사건을 재조사해보죠. 제가 말하니 서장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김 경사,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그리고 차량 손상 부분 정밀 촬영하고요. 네, 서장님. 차 주인이 급하게 말렸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합의하면 되죠. 왜요? 아까까지는 블랙박스고 뭐고 볼 것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차 주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30분 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자가 차에 올라간 건 맞지만 실제 손상은 경미했어요. 그런데 차 주인이 나중에 인위적으로 흠집을 더 내서 피해를 과장한 것이 드러났거든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입니다. 서장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피해자인 척하면서 오히려 협박과 공갈을 시도했네요. 차 주인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돈이 급해서. 돈이 급하다고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권위가 실려 있었죠. 담당 경찰관도 이제야 사과했어요. 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으로서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민원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조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결국 차 주인은 공갈과 협박 그리고 보험 사기 시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3천만 원을 요구하던 사람이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글쎄다. 나도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나 보다. 손자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야, 앞으로는 술 조심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경찰청장이었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